네, 통합사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원래는 교실에서 해야 되는 수업 내용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늘 수업이 들은 반이 한 3반 정도 있는데요. 조금씩 진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동일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나간 학급이 있으면 조금 빨리 해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포인트는 기본권 구제제도 다음에 나오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 제37조 2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직전까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제일 첫 번째 권력 분립이었고 두 번째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네, 복수정당제.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정당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권이 만약에 침해를 받았다, 인권이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제,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기본권 구제제도와 관련돼서는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권을 보호한다, 인권보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곳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정,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그 사안을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인데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은 조금 뭐랄까요? 좀 간접적? 간접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려나? 조금요, 좀 이렇게 좀 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러네, 진짜 인권 침해가 있었네, 기본권 침해가 있었네라고 했을 때 요 두 기관에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사실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좀 제대로 써야겠는데. 좀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법에서 강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이거 안 고치면 이 사람의 인권 기본권 원래대로 뭐 돌려놓지 않으면 뭐 벌 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권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고하고 권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인권 침해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방법이 뭐 좋은 얘기만 들려주고 방법이 이제 해결을 안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조사나 또는 처벌 같은 것들을 이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이나 또는 헌법소원심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느낌대로, 네, 느낌 오시죠? 뭐예요? 재판, 심판. 네, 좀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좀 강해요. 그리고 이제 공권력과 관련돼서 개개인 또는 국민과 시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사실을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좀 찾아보면 이제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헌법재판소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요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 뭐 시험 볼 거 아니죠.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우리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충분한 조건이 이제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봐야죠. 읽어보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여기가 포인트 첫 번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포인트,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랄까요? 이제 청구 요건, 그러니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개인이 있고, 그림 미안해요.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죠. 그림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어떤 한 개인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이 개인이 있고, 이 개인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제 그 기본권, 인권이 있죠. 기본권이 있죠. 근데 이 개인에게 주어진 인권 또는 기본권이 요 상황, 첫 번째,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기관 또는 뭐 국가 권력,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공권력이라고 하면 뭐 시청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구청에서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국가 행정부에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권력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휴대전화를 걷는 거 휴대전화를 걷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그 휴대전화를 이제 아침에 이제 걷어가잖아요. 이제 그 상황, 학교의 교사가 이제 뭐랄까요, 교육청과 교육부라고 하는 국가 공식 기관의 어떤 그 이제 관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걷어갔어.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했죠. 이거는 공권력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 그러니까 되게 저기가 막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좀 다른 종류긴 한데 막 위험해. 밖에 세워져 있는 다리가 되게 위험해. 그래서 저거를 좀 빨리 고쳐줘야 돼.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고쳐줘야 돼. 근데 그걸 안 고쳐주고 계속 있어. 고쳐달라고 요구해도 예 이러고선 그냥 계속 있어. 이건 그냥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래서 내 인권이 침해받았습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또는 국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침해받은 사람이 아니 뭐야 침해받았잖아 이러고서는 화를 내고 말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기본권을 다시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뭐냐? 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꺼내라는 거예요. 그게 보충성의 원리래요. 그러니까 굳이 헌법소원 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다 통해서 하고, 만약에도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그 다음에 현재성, 그리고 직접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나한테 이제 기본권 침해,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예,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이제 저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공권력으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이것들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지만 이건 포인트 어디? 네, 모든 다른 구제 수단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권리 구제형, 위헌 법률형 막 이래가지고 더 좀 복잡하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통합사회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본권 구제제도인데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우리 교과서 아마 106페이지일 거예요. 106페이지 그 왼쪽 부분에 이렇게 참고자료로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사람 땅이래요. 그래서 자기 건물을 하나 짓고 싶나 봐요. 그랬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그래서 건물을 마음대로 짓지 못한답니다. 아니, 내 권리고, 그쵸?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내 재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가 내 땅에다가 무언가 이제 건물도 짓고, 그 건물 뭐 판매도 하고 하는 나의 권리인데, 아니, 개발을 제한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됐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요 조항, 헌법의 요 조항에 따라서 뭐 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동그라미 좀 더 쳐볼까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껏 누리라고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으면서 지금 기본권을 제한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국가 권력과 공권력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이 우선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전에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하겠답니다.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두 번째, 질서 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빼고는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기본권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요거 외에는 이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이 좀 가차 없긴 한데 표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을 때 국가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존재 자체가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음, 그 뭐랄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국가가 있어야지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국가가 존재를 해야 이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딱 안전하게 개개인의 이제 기본권을 이제 제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가를 안전적으로 이제 상황을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서 유지.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거기서 개인들의 기본권도 그쵸. 안전하게 잘 그 질서 속에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혼란하다면 이것도 개인의 기본권을 누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질서를 일단 유지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 공공복리는 이익의 크기를 조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서 그걸 누렸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크기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좀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딱 크기를 봤더니, 이거는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몫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럴 때는 일단 어떤 많은 사람들의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금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질서 유지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이렇게 신호등 같은 거, 교통신호를 이제 우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막 달리고 싶어. 막 미치겠어. 나에겐 질주의 자유가 있어. 그쵸? 자유가 있죠. 그치만 그 교통 질서를 지켜야 그 이제 자동차들이 더 원활하게 잘 운전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질주의 본능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공복리는 아마 지금의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죠. 지금 특급 상태죠. 특급 상태. 이렇게 위험한 전염병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전염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사람 전염병에 걸렸네. 또는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자가격리하도록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거 이거 신체의 자유. 나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또 그래서 막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단 일단 답답하겠지만 2주만 참아주세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한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잠깐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잠깐만요 하고 제한을 둘 건데 그 제한을 둘 때도 일단은 그걸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먼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 만든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그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돼서 조금 잠깐만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철르륵 하고 찾아보니까 그 법이 없어. 어머, 국회에서 아직 이 법률을 안 만들었어. 그러면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한할 수 없어요. 왜 형식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제한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률로서 제한하겠습니다. 근데 제한할 때에도요. 제한 무제한 제한 이게 아니라 한계를 두고 있어요. 딱 여기만큼만 제한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 국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목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도 있어.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멈춰요. 하지만 필요해. 제한을 해야 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에도 딱 해당되는 부분만 넘치지 않게 그 부분만 제한을 하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등장을 하는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간 5개 집회 금지. 말이 되게 어렵죠. 예.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냐면 야간 5개 집회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밤에 건물 밖에서 집회,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 있죠. 시위하는 거를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제를 규정으로 잡았냐면요.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밤 시간에 건물 밖에서 시위하고 하는 거 금지한다. 그 법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권리, 자유권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밤에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질서 유지 부분하고 이제 아마 공공복년 질서 유지가 아마 컸던 것 같은데 공공복리였나? 아무튼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늦은 밤 시간에 밖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사람보다는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좀 폭력적인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자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어떤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에 건물 밖에서 집회하는 거 안 돼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집회 금지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인구가 몇 명 이상이 이제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 소음의 크기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두어서 지키려고 했던 부분에 딱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전면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한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들어갔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너무 과도했구나.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갑자기 삑삑 소리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외출하셨다 들어오셨어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교과서 위쪽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권으로 이 이전에 살펴봤던 게 자유, 평등, 그다음에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 있었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햄버거 추가할 거리도 있었네요. 아이고. 실제로 그 해당 법률 조항, 그러니까 헌법 조항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요. 이거 평등권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권. 모든 아이고 평균이라고 썼어. 웬일이야. 내 머릿속에 평균이란 글씨가 콱 박혀있나 봐. 평등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권. 자, 그 다음에 제16조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기타 등등 할 때에도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전체 자유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헌법 조항은 굉장히 길어요. 12조부터 22조까지 자유권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 16조는요. 이겁니다.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래서 자유권 중에서도 주거의 자유. 주거가 뭔지 아시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 가서 살 건지 어떤 집에서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4조는 참정권 중에서도 선거권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고요.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몇 살? 만 18세 이상. 참고로 그럼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했었죠.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 뭐라고 했었죠? 공무단임권. 그리고 어이구 어디 갔어? 공무단임권은요. 공무단임권은 제25조에서 제25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몇 조하고 몇 조? 24조, 25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25조. 이건 예외예요, 예외. 예. 자, 제26조 제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이거 청구권이죠, 청구권. 청구권인데 그 중에서도 민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서로 민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권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죠. 민원을 넣을 때는 어떻게? 문서. 민원은 무조건 문서. 자, 그 다음에 제31조. 31조는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교육권. 이걸 지우고 얘기하는 거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국가가 해주는 거. 그래서 사회권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항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제2항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얘기해요. 의무교육. 그래서 이 교육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는 이제 근로 이런 뒷부분의 내용과 똑같이 이제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권리면서 의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아마
7, 5, 6, 7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예,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급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급. 네. 당황하지 말고 수업 잘 듣고 네. 빨리 잘 해결이 돼서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날씨 춥고 또 요새 천안에서 또 주변의 아산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외출 웬만하면 좀 조심하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만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